안녕하세요. 21년 11월 27일 오전 6시 45분입니다. 밤새 밝히던 네온 사인이 꺼지고 조명도 꺼진 클럽 ES 제주는 어둡기만 합니다. 오히려 새벽보다 더 어둡습니다. 아침 6시 45분입니다. 결국 해가 뜨는 달이 지는 그 사이에는 가장 어둡다고 해서 가장 어두운 힘든 시기가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밝음이 해가 아침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다만 잠시 교대 인수인계하는 시간만큼은 어둡다. 밤이 끝나는 자리, 낮이 시작되는 그 상간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 당신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면 밤중이 아니라 새벽이 끝나가는 미명의 시간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겁니까? 꽃기호는 왜 저렇게 꽃기호 하는 걸까요? 왜 바람에 흔들리는 걸까요? 어제 우연히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머리가 아파, 배가 아파, 갈비뼈가 아파, 자궁이 아파. 그런 딸아이에게 부모는 어디가 아픈데? 그런 엄마 아빠의 질문에 아이는 머리가 아파, 배가 아파, 다리가 아파, 몸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몸이 아닌 마음의 문제인데도 말이죠. 열심히 이곳저곳 병원을 닥터 쇼핑을 하러 다닙니다. 음식을 씻지 못해 저작근 장애가 생겼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CT, 엑스레이, 초음파, 온갖 혈액 검사를 통해서 병을 찾아내려고 하지요. 의사들이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검사를 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다만 기계적으로 그렇게 할 뿐입니다. 의사와 환자의 상담이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가치를 돈으로 매기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언론에, 교육에, 매스컴에 길들여져 있는 시대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내 아픔은 병원에 가면 검사로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코로나의 대책이 마스크, 백신, 항체 치료제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한 말입니다. 인류는 결국 면역력의 저하로 노화로 죽습니다. 똑같은 비바람이 불어도 어떤 가지는 부러지고 어떤 가지는 흔들립니다. 결국 바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저항력, 면역력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제는 코로나에 백신을 맞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치료비를 청구하겠다라고 합니다. 조기검진,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경고를 줍니다. 40대 10여 년 전에는 저도 그런 불안감에 건강검진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50대 중반이 되어가는 지금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다. 백신도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아파 힘들어도 검사에서는, 건강검진에서는, 초음파에서는, CT에서는, MRI에서는 내 아픔을 온전히 찾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불안해요. 이렇게 아프다간 큰 병으로, 암으로, 뇌종양으로 죽을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요.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있어서의 그 아이의 아픔의 원인입니다. 저도 한때 어린 시절 문득 무서운 꿈을 꾸고 나서 한없이 주체할 수 없는 울음에 빠져든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죽고 나면 어떡하지? 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지? 어른이 되어 간다는 사실이, 이 사회에 부모 없이 내 혼자 내동댕이 쳐진다는 사실이 무섭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죽음이 무서웠습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철이 들어가는, 이제 죽음이 언제라도 나에게 닥친다는 사실이 그저 새삼스러울 일도 없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죽음을 직면할 것인가, 죽음을 어떻게 맞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생각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다만 어린 시절 또는 금쪽 같은 내 새끼의 그 어린 아이에 있어서의 그 통증은 죽음의 실체에 대한, 통증의 아픔의 실체에 대한, 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무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일 뿐입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이 검사가 아닙니다. 그 아이의 아픔에 대해서 내면 깊숙이 그 아이를 들여다보는 것이지요. 그 아이가 두려워하는 큰 병으로 죽을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 이 아픔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 엄마, 아빠, 동생들에게 주는 피해감에 대한 죄책감, 그런 것들이 그 아이의 아픔의 실체일 겁니다. 그 정신과 선생님의 상담은 처음은 열심히 경청하는 것이죠. 물론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닌 거지요. 다만 그래도 환자, 보호자, 일반인의 수준에서 열심히 경청하는 겁니다. 답을 바로 제시하는 순간 무성의하다 라고 매도당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열심히 들어봐야 이게 신체화 장애인지 꾀병인지 기질적인 몸의 육체적인 아픔의 원인으로 인해 생기는 것인지 알까요? 물론 초짜 의사라면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분야에서 또는 사람의 아픔을 다루는 의사라고 한다면은, 경륜이 있는 의사라고 한다면은 답은 아는 거죠. 다만 이 시대 상황이 환자들이 뭔가 CT나 MRI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뭔가 찍어봐야지 속 시원하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검사로 다 끌려가고 또 끌고 가는 것입니다. 검사가 건강검진이 PCR 검사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아픈 환자에게 있어서는 한 번쯤 내 속을, 내 마음을 찍어줄 수 있는 그런 검사를 원하는 거지요.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온전히 고스란히 드러내는 검사는 없습니다. 다만 사랑이 있을 뿐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있어서 그 아이의 치료의 해결책은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는 겁니다. 놀이시설, 그 아이가 좋아하는 유희, 놀이에 빠져 있는 동안만큼은 그 아픔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온전히 그 아픔에 노출되는 순간, 외로움에, 고독에, 불안감에 노출되는 순간 그 불안감이 신체화 장애로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갈비뼈가 아파요 라고 하는 통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나 좀 봐주세요, 이러다가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라는 SOS를 치는 거지요. 단순히 위장의 문제로, 위염이나 위궤양의 문제로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뇌 종양, 뇌 출혈, 뇌진탕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넘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져서 염증이 생겨서 갈비뼈가 아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파요, 불안해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마음의 불안감에, 자존감의 상실의 표현이 몸의 아픔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다고 해봤자 어느 누구도 그 마음을 들여다 볼 줄 아는 눈이 없을 뿐더러 마음은 내 몸이 아니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저런 닭들의 행동 속에는 마음의 표현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넌 왜 닭을 쫓니? 넌 왜 새끼들을 쫓니? 백두야, 개야, 왜 토끼를 향해서, 닭을 향해서 짖니?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경계에 들어오지 말라, 나를 건드리지 말라, 나 힘들어, 그러니까 힘드니까 제발 나를 더 힘들게 하지 마라, 그냥 내버려둬 라고 표현하기도 알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머리가 아파, 배가 아파, 다리가 아파, 신체의 아픔을 통해 내 마음이 불안해요, 외로워요, 나를 안아주세요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괜찮아질 거라고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거죠. 마음과 몸이 하나지만 서로 다른 시소의 반대편이다. 한쪽에 기울어짐으로 인해서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반대편이 튀어 올라온다. 그 정신과 선생님의 말씀도 배가 아픈 것이, 소화가 안 되는 것이, 속이 메식거리고 울렁거리고 토하는 것이 위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위장의 아픔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더군요. 늘상 알든 모르든 무의식 중에 늘상 사용하는 말이 균형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 몸이 작동하는 원리가 바로 균형인 것이지요. 어느 한쪽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그 불균형을 잡아주기 위한 흔들림이 또 다른 불균형입니다. 단순히
그 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에 항생제, 소염제, 항바이러스제로 대응할 일이 아닌 겁니다. 작품 전시회를 준비하다가 작품을 하다 쓰러진 이민 작가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작품을 하다가 쓰러졌다는 사실이 나를 희열에 느끼게 한다. 넘어져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면 이런 희열감을 느끼지 못했을 거다. 결국 여러분들의 삶의 주체자는 여러분입니다. 의사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다가 쓰러질 것인가? 코로나에, 감기에, 암에, 외상에 쓰러져 발버둥 치다가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식물인간으로 의식 없이 연명할 것인가? 아니면 이민 작가의 말씀처럼 숨쉬기조차도 움직이기조차도 힘들어서 아파서 똥 눌 힘이 없어서 똥을 못 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러한 병상 생활 속에서 똥 오줌을 놓아야 된다는 사실, 먹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한 자괴감이 간헐적 단식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똥 오줌을 싸지도 않는 그런 극한으로 몰아서 체중이 빠질지언정 내 인간의 자존심은 잃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열흘을 버틴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맞고 어느 한쪽이 틀리다는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휩쓸려가는 세파에 정신없이 떠밀려 갈 것이냐, 아니면 흔들림 속에서도 내 중심, 마음은 올곧게 지켜나갈 것인가. 젊은 시절에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의식불명의 상태에서도 살리는 데 포커스를 뒀습니다. 하지만 하산길에 접어든 지금은 다릅니다. 한약에서 말하는 심장마비, 심근경색에 대해서 아침에 발하면 저녁에 죽는다. 그 해결책은 노 코멘트. 이게 한의학이 바라보는 진신통, 진짜 마음통, 그 심장의 통증, 우리 지금 말하는 심근경색이죠. 이게 무슨 의학인가? 한의학이 의학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몸부림이라도 발버둥이라도 쳐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라는 게 젊은 시절의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방을 쫓았던 거죠. 어떻게든 해보자. 하지만 지금은 빛이 잃어가는 시간, 어둠이 찾아오는 시간에 있어서는 그 또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의 섭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끊임없이 늙어간다, 병들어간다, 죽어간다. 그 빛을 잇는 순간이 또 다른 분신이 자식으로, 이웃의 탄생으로 또다시 세상은 순환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설수설 하시나요? 행설수설로 들리시나요? 자연에서 배웁니다. 이 시대에 이런 상황에서 배웁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라.
감사합니다.